지금 이제 부동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묘한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서울 가격이 좀 오르더라. 뭐 다시 이제 이런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층고 이제 제한이 좀 이제 풀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용적률이 1,500%까지 갔는데 이게 용적률이 300%면 10층짜리 건물 보고 30층 지으라는 건데 네. 제가 계속 층고가 풀린다고 이야기를 했던 게 용적률이 700, 1,500 이런 이야기가 결정이 나버리면 아니 10층짜리 70층, 150층까지 짓게 해놓고 35층을 묶어 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계 지금 부동산은 확장 정책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모빌리티 시대로 가야 되잖아요. 드론 택시가 2025년에 나옵니다. 지금 강남의 공항터미널에서 강으로 나와서 한강에서 쏘아서 쭉 인천까지 30분 만에 끊겠다고 하거든요. 우버가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모빌리티 사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빌리티는 비클 운송수단과 건물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현재 있는 고도나 현재 있는 건물 구조로는 모빌리티가 원하는 세상을 맞이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부동산 경기는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모빌리티 사회로 가는 과정이고 거기까지 갈 동안 꺾이는 건 생각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특수성이 또 있고요, 한국은. 모빌리티 사회로 갈 때까지 계속 성장한대잖아요, 강 PD.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니까. 사야 될까요? 혼자 오자 집을. 아니 근데 진짜 뭐 아무리 싸다 그래도 일단 뭐 서울만 봐서는 지금 뭐 싸도 6억이잖아요. 정말 싼 집이 여기서 더 오른다 그러면 진짜. 뭐 정책 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데 그래도 가격 분석상으로는 빠지는 흔적은 전혀 안 잡히고 오르는 것만 계속 잡히고 있으니. 가격 분석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궁금한 게 가격.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대선에서 이제 부동산 심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뭔가 자율시장에 맡기면 진짜 변화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왠지 클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게 있을지 아니면 누가 잡든 그냥 부동산은 어쩔 수 없다라고 갈 건지 그게 아니 누가 잡든지 모빌리티 사회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또 모빌리티 사회로 가는데 지금 저희가 여의도에 있잖아요. 그쵸. 여의도에 있는데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세종시하고 이쪽 부동산 엄청. 이낙연 씨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하나 더 붙여놨어요. 행정수도 완성위원회라고 무조건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단어는 맞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대한민국에 상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잖아요. 국회가 행정부는 아니잖아요. 국회는 입법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후보 그분은 또 산업은행을 또 부산으로 이전하신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KBS도 옮긴다는데 이거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여의도 개발 계획이거든요. 여의도 개발 계획 발표하겠다는 건데 지금 여의도 계시는 분들은 저 국회 앞에 한번 가보세요. 그럼 민주당사 앞하고 KB하고 현대카드 뒤에 블락 거기가 지도상으로 272m거든요. 거기 한 블락이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럼 가봐야 되겠다. 거기 시끌시끌 하던데 보니까. 거기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 KB. 이제 부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부셨어요. 땅 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고도 제한이 풀려가지고 국회로 인해서 고도 제한이 묵혀 있었던 게 국회 이전하면서 고도 제한이 그쪽 지역이 풀린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겨버리겠죠. 그리고 그 뒤쪽 라인이 LG 에클라트인데 LG 에클라트 옆이 호텔이에요. 거긴 또 부수고 있더라고요 또. 지금 호텔 리모델링 하고 있나요? 네.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부수고 다시 질지 모르죠. 그리고 한강 쪽으로 가면 또 건물 하나 또 부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여의도에 지금 건물이 부셔지고 있다는 거를 직접 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의도가 이렇게 돼 있거든. 국회위가 고지되고 국회를 정문을 등지고 쭉 보시면 내리막길이거든요. 쭉. 예. 그리고 71년도에 뭐 한강 시민 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거기 재개발해서 올리면 그 집안이 약해서 충격이 가거든요. 그러면 맞은편에 고층으로 지어서 밟아주면 안정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의도 살리려면 고층 올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도시공학 설계 도시공학도 같아. 도시공학. 뭐 그걸로 보든 데이터로 보든 아니면 발표되는 정책을 보든 이 정책은 그냥 행정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여의도 개발 계획이거든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렇다는데 괜찮아요. 객관적으로.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 그래서 이 숫자 계산으로 본 어떤 부동산 시장 정말 아까 방송에서 조금 짧게 하셨어요. 부동산 쪽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해외 부동산까지 봐줘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보죠. 이 국내 시장 뭐 전망이랄까 좀 어느 지역이 특히나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예.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 국민들 이 애증의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알고 또 하는 거하고 또 모르고 또 대응하시고 또 선택하시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수익률로 전환한 거예요. 아. 지금 최근 5년 동안 수익률로 해서 전환해서 소팅을 시켜봤더니 아까부터 노원구가 나오죠. 그리고 부동산을 보실 때 노원구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2002년 12월 이후로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KB 부동산 데이터에 2002년 12월부터 강남 지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2002년도 12월부터 소팅을 해서 봐야 되는데 소팅을 해놓고 보자는 거죠. 소팅을 해서 봤더니 영등포구가 탑이네요. 200%. 영등포구가 예전에는 강남이라고 그러면 강남은 영등포구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강남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영동이에요. 강남이라는 지명은 제일 처음에는 강남이 아닌 영동이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한강이 나면 영등포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면 그러고 본다 그러면 이제 강남이 메인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얘를 이제 한 달로 놓고 보면 소팅해서 놓고 보면 다 지방이에요. 다 지방이에요. 보고 계시는 데들이. 그래서 지금 지방 쪽, 양산? 예. 양산? 부산 옆에 양산도 지금 난리예요. 뭐 아줌마들이 가가지고 뭐 공시지가 1억 미만 쓸고 갔다라는 말이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가 또 양산이거든요. 통도사 있는 데잖아요, 그죠? 양산 통도사. 고기도 유명한 집이죠. 언양 불고기. 네. 그래서 이 지역 중심으로 지금 보셔야 되고 방송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부동산 조정론 이런 거하고는 또 상당히 좀 로피의 계산은 전혀 다르네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려면 꺾이기 전에 멈춰야 꺾이죠. 지금 안 멈추거든요. 아니 어떻게 2주 3주 주간으로 하락이라고 그래놓고 말자리는 플러스를 내나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로피도 지금 부동산이 있잖아요. 부동산 들어가시면 월간하고 연간하고 분기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엑셀로 작업을 해서 다시 만드는 건데 어느 지역을 보든 지금 빠지는데 세종 숫자가 빠졌네요. 0.5%. 근데 지금 올라가서 조정받는 거죠. 이런 걸 조정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시간이 늘어지면서 이제 늘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기울기가 약해졌다고 해서 뭐 하락을 이야기할 건 아니죠. 그리고 데이터 보고 보시면 나오겠지만 앞으로 3년 동안 서울 시내는 공급 물량 없습니다. 지금 뭐 100만 호, 200만 호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공급 이슈가 쉽진 않아요. 뭐 싱가포르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한 54% 정도 자가 소유 비율이잖아요. 네. 싱가포르가 80%가 넘거든요. 근데 거긴 가능해요. 공공주택이. 왜? 땅의 80%를 정부가 들고 있어요.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주택 비즈니스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한국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최근에 뭐 세종, 그다음에 대전 유성군가요? 뭐 그런데 그다음에 대구의 왜 수성 지역인가 거기 이렇게 핫했던데 그런 데가 조금 이제 뭐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는데 지금 아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세종은 조금 꺾이는 게 잡혔는데 대전은 지금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 저희는 아니라는 쪽이죠. 그 약간 그 큰 그림을 예를 들어서 지금 3년간 이제 서울 시내 이제 부동산 공급이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사실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런 큰 하나의 이제 사실 팩트를 잡고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한번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면 근데 한편에서 보면 그동안에 서울 집값이 오른 거는 상당히 좀 누가 봐도 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나의 포지션이랄까, 나의 전략이랄까, 이런 거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아니면 지금처럼 좀 지방으로 좀 한번 좀 이렇게 잠시 여행을 갔다 오는 게 외유를 하다 오는 게 나은 건지. 서울하고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전주로 내려가서 직장생활을 그럼 싫어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종잣돈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련하시기 전까지는 부동산은 투자할 수 있는 대한 리츠가 있거든요. 리츠 상품 투자하셔야 되고. 그래서 미국 쪽 리츠는 로피 프로그램에도 리츠를 또 넣어놨어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벌은 월급으로 일하는 캐시플로우하고 투자로 버는 거하고 합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부동산 상승률을 따라잡는 게 서민은 쉽지 않다는 거죠. 가장 큰 딜레마죠. 정책적인 딜레마기도 하고. 저도 참 그거 생각하면 저도 이제 사실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이게 집값이 계속 오를 거는 저는 사실은 강 PD는 집값이 계속 서울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좀 쉰다 어느 쪽이에요? 오른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약간 서울 집값을 보면 특히 이제 공급이 없다고 하니까 3년 동안은 그다음에 저렇게 막 고도 제한 풀어버리고 전세가 올려버리고 전세가가 오르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6월 7월 달에 지금 저희 또 선거 있잖아요. 6.7절 선거 있는데 6월 달에 그러고 나서 전세 한번 옵션 받았잖아요. 그 엔드 옵션이 또 6, 7월이에요. 물량 없는 상태에서 전세가 더블로 시작을 해버리면 올해 가격 상승을 어떻게 막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그럼 그거에 대응을 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잣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리츠 같은 거를 이제 리츠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은 6월달 이전에 전세를 빨리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법이 약자 보호거든요. 약자 보호라서 이제 우리 강 PD가 집을 들고 있고 제가 전세를 살면 저 나갑니다. 그리고 내연승명 넣으면 3개월 안에 강 PD가 나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나가라 그러면 저는 6개월 벌어요. 그래서 지금 전세 만기가 예를 들어서 6월달, 7월달이 전세가 뒤집어지잖아요. 더블로 뛰거나 건 자명한 일이 아닌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월 먼저 나갈 수 있는 분 그러면 이제 9월달 그러면 현재 시점부터 9월달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전세 만기인 분들은 6월달 전에 움직이시라는 거죠. 그걸 해놓으시면 5% 인상 받으면서 4년 동안은 안정화 시켜놓고 캐시카우를 만들든지 로피를 써서 투자를 하든지 해외 투자를 하든지 해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버시는 거죠. 그리고 집 있는 분들은 방송 보고 계신 집 있는 분들은 6, 7월달 돼도 제발 조금만 올리시고요. 같이 사셔야죠. 저도 집사람한테 이야기해놨거든요. 6, 7월달 전세 드는 거 많이 올리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참 그런 법적인 맹점도 있지만 그 법의 맹점은 결국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임대차 보호법. 참 이게 6월이 지나면 또 이게 이제 약자 보호인데 실제로 이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파장이라든가 변화라는 게 그 시간만 번다는 거지. 네. 결국은 보호받지 못하죠. 네. 가격에 또 확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약자 보호가 또 안 돼 이게. 그리고 지금 2년, 3년 동안 계속 유튜브 하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예타 면제 23조 그거 이제 올해부터 집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 균형 발전, 동서 연결, 인프라 건설 그러면 그 돈으로 땅을 매입을 할 거고 땅이 매입이 되면 이제 개발이 들어갈 건데 제3, 제4의 대장동 이슈들이 계속 생겨날 거예요. 이제는. 결국 국토가 지금 다 뒤집어지는 시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시점에서 이제 부동산 안정화를 논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죠. 법 바뀌는 거, 전세 바뀌는 거, 예타 면제 진행되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만기 바뀌는 거, 그 다음에 3년 동안 공급되는 물량 없는 거, 그리고 지금 용적률 올라가는 거. 이 모든 걸 봤을 때 누가 하락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럼 너무 많이 올랐으면 잡아주든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 이제 수년간의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게 가장 이제 머리 아픈 게 뭐냐면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야 또 이게. 그래서 이제 미국 집값도 지금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시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막 뭐 어떻게 강하게 또 컨트롤을 하자니 이거에 따른 또 파장이 또 후유증이 또 클 것 같고. 바이든은 머리 아프겠지만 여의도에 건물 2개 짓고 간 트럼프는 좋아할걸요. 여의도에 2개나 건물 올리고 떨었잖아요 그 양반이. 트럼프 타워 저기. 예. 거기 트럼프 타워 보니까 요새 슈퍼카드 많이 들락거리더라 지난번에 한번. 제가 거기에다 주차 한참 하고 다녔었잖아요. 오? 슈퍼카로? 아니요. 저는 슈퍼카가 아닙니다. 아는 분이? 제가 아는 지인이 거기 살아가지고 주차를 거기다 잠깐 해놨는데. 그래도 전 지인이라도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저는 살고 있는 지인도 없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데 미국 시에를 보시면 미국 케이스 실러 지수를 하고 있어요. 이게 2000년부터 나온 거예요. 2000년부터 나와서 이제 메인 인덱스, 버블, 넘버블 두 개 해서 중간 인덱스가 되겠죠. 그리고 20개 도시를 만들어놨는데 높이에 정말 아주 유익한 데이터들이 정말 많네요.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마지막 데이터가 지금 다시 지난주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12월 달이거든요. 11월, 12월인데 예전 특이하게 15일 날 기준이거든요. 아니, 얘들 4%라요. 4%.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제일 안 오른 20개 중에 하나가 워싱턴인데 이러고 시애틀이 4%가 올랐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 보시면 저희가 석유 때문에 달라스 쪽하고 덴버 쪽을 저희가 굉장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2개를 보시면 여기 고점에서 저점 빠지는 거 있잖아요. 구간. 찍어서 빠지는 구간이 모기지 때 빠진 거거든요. 빠진 거에 17배 올랐어요. 다른 지역은 LA 같은 거 보시면 얘 빠진 게 보이거든요. 근데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빠진 게 안 보여요. 워낙 많이 올라서. 여기에 무슨 부동산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희 나라도 보시면 얘가 기울기가 꺾여야 돼요. 근데 얘 기울기가 상승이 둔화되다가 다시 강화되면 감당 안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저 차트 모양새가 우리나라하고 닮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뜨거운 그런 지역하고. 예. 최근 2년 동안은 보셨다시피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한번 더 볼까요? 네. 정말. 최근 2년은 뭐 이걸 뭐로 해석을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가격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내로남불을 투자의 세상으로 넣고 이야기를 하면 붐하고 버블은 딱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 PD가 제가 없는 걸 들고 있으면 버블이고요. 강 PD 없는데 제가 들고 있으면 붐인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을 이제 투자의 이제 버블하고 붐으로 해석하는 건데
일단은 기울기가 바뀌고 상승이 시작됐을 때는 발은 담그셔야 돼요. 물론 반대로 기울기가 꺾이고 하락이 시작이 되면 발을 빼셔야 되고요. 그 로피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렇게 가파른 기울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진행형으로. 예. 언제까지 갈 거냐? 다음엔 칠판을 좀 갖다 놔주세요. 다음엔 칠판으로 한번 주세요. 이게 계산이 저희처럼 서버를 안 써도 그냥 컴파스나 손으로 대충 그려서 대충 갈 수 있어요. 다음 유튜브 시간엔 그걸 또 이야기 드릴게요. 미분적분 하셔야죠 또 이제. 아니 기울기. 뭐 남녀노소 분들이 뭐 미분을 안 쓰시잖아요. 네. 요즘에는 밴드에 초등학생도 가입해달라고 막 밴드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미성년자는 저희가 막아놨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지만 저도 은퇴하잖아요. 은퇴하고 나서도 투자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60대 이후 그 다음에 20대 이전도 이제는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시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저희 회사 설립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가느냐는 그거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 다음에 칠판 가지고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팁 여러 개 나갔습니다. 칠판까지 팁이 나왔습니다. 예. 미국도 참 그 부동산 시장 붐. 내가 부동산 지금 정말 중국? 네. 중국도 저희가 이게 작업을 한 7년 전에 했었던 거를 대도시는 뭐 지금 이야기를 해놨는데 홍다가 멀쩡해요. 지금 홍다? 70개 지역을 발표를 해요. 국내는 186개, 미국은 20개, 중국은 이제 70개인데 위에 보시는 게 이제 직할시예요. 베이징, 상하이, 텐진, 충칭인데 지금 텐진만 좀 빠져요. 그럼 뭐 상하이나 베이징, 그다음에 충칭 쪽은 뭐 오르지는 않는데 빠지는 않고 있어요. 그 나머지들은 파란색이 많으니까 나머지는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국은 차별하구나 약간. 추세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진 않아요. 특징적인 게 밑에 있는 뭐 70개 중에서 한 30개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제가 중국의 경제 쪽의 의사결정권자라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 와중에 위안화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고 지금 전 세계 공장이잖아요, 중국이. 근데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롱비치가 지금 막혀 있어요. 지금 길게는 지금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물건을 못 내리고 있는데 아니, 만들어 놓은 걸 들어가야지 돈을 받죠. 근데 위안화가 약세일 때는 돈을 더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위안화 강세예요. 그럼 돈 쓸 때는 더 많은데 적게 받는 거지. 아니 예전에 10,000원에 판 거 아니 단가 10,000원짜리 12,000원, 15,000원에 팔았는데 이제 단가 10,000원짜리를 지금 거의 10,000원에 팔거나 역마진 내고 팔아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환율 쪽도 같이 봐야 돼요. 홍다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거의 뭐 무너져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같이 살펴봤지만 무너지고 있지 않다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올라가고 있지는 않는데 무너지지는 않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는 뭐 시장에서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참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기사에서 보고 말로 떠들고 뭐 유튜브가 뭐라고 하고 이것들이 사실은 숫자하고 다르거든요. 그냥 막연한 스토리에 기반한 것들이 참 태반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이렇게 좀 냉정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피 이제 앞으로 뭐 더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좀 뭐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부장님이 투자를 해주셔야 개발을 하죠. 이거 개발하는데 서버부터 전산까지 들어간 비용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아서 지금 올해 상반기는 지금까지 만든 거든 투닝해서 다듬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투자가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올해 어떻게든 펀드를 넣으려고 그래요. 펀드. 네. 네.
펀드를 찾아들이는 플랫폼 기능 역할을 하려고 지금 펀드를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용사들, 자문사들 상당히 바짝 긴장하겠는데요. 그 주변에서 선후배들이 그러죠. 형 그러다 테드나. 왜 그러냐 그러면 운용사의 평점을 살아있는 펀드가 아니라 죽은 펀드도 포함시켜서 할 거거든요. 운용사가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뭐 운용사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투자자한테 정확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드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하반기 때 늦더라도 하반기 때는 작업을 해야지 연말 안에 펀드 관련된 것들이 이제 로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도 이렇게 장시간 상당히 좀 이렇게 섬찟하면서도 정말 그러냐 이렇게 약간 좀 깜짝깜짝 놀랄만한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 시장은 특히 이제 뭐 금융시장도 그렇고 우리 이제 실물시장 뭐 원자재 시장도 그렇고 예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움직이는 경향을 좀 보였다. 그게 이제 사실은 에너지고 우리 알고리즘이 그거를 또 포착해서 하는 거니까 최근에 뭐 현대차 ELS인가요? 그거 한번 또 시끌시끌하고 해가지고 절대로 뭐 20% 30% 이상은 안 빠진다 그랬는데 빠져가지고 한번 녹인돼가지고 손실이 확정되고 뭐 이런 얘기들 나는 거 보면 난세긴 난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막으려고 참 주변에 일단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현대차가 워낙 신호가 안 좋았어요. ELS 판매하시는 분들도 로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자문사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 분석을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증권사의 락인 락오프되는 뭐 원스탁이든 투스탁이든 항생이든 뭐 니케이든 다우든 그 파생으로 해서 상품을 같이 만드는 것도 저희는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참. 최근에 이제 뭐 투자원이 뭐 펀드 하나를 론칭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오. 지금 작년 이 말씀 듣기 전에 참고로 지금 이 로피 자문사 증권사에서 파는 펀드가 있잖아요. 네, 자문형 랩 중에 로피가 뭐 당연히 그건 아니고 뭐 자문형 랩이 지난주에 모 지점에 갔더니 자료를 저희는 없거든요. 네. 자료를 보여주더라고요. 뭐 일단 1년 기준으로 1등이다. 와. 1년 기준 1등이고 그래서 지금 기관 쪽에 자금을 받아서 지금 운용사 한 군데하고 지금 이야기가 끝나서 빠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이제 펀드가 또 자문형 펀드가 나올 겁니다. 물론 초기는 공모가 아니라 사모라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다 접근을 못 하시겠지만 사모 펀드 가지고 레코드 만들어서 다시 공모 시장으로 또 들어갈 예정이고요. 예. 그때는 저도 정유식으로 한번 넣을게요. 3호로 들어갈 여력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쪽 운용사 제안이 들어온 게 뭐냐 그러면 이 정도 운영 능력이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된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상품 기획은 해놨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매니저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 분기 적립식 상품을 만들자 그러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연말 아래 아마 분기 적립식 펀드도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분기 정리식. 네,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다 펀드네요. 오, 진짜 개발도 펀드고 예. 운용도 펀드고.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로피 알고리즘 애널리스트의 가장 큰 이 리스크 요인은 뭐다? 우리 이제 대표님의 이 건강이다. 너무 정말 교철주야 일만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좀 이제 봄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이게 장만 막 이렇게 떨어지고 쳐다보고 있으면 답도 없는데 너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니까 이럴 때는 좀 로피 딱 보고 아직은 아니구나 좀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로피가 그러면 때가 되면 또 이제 얘가 계산해서 올릴 겁니다. 또. 네, 그러면 또 이제 이제는 좀 슬슬 해봐야 되나 뭐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올 수도 있고. 지금 SNS를 오픈을 했잖아요. 네. 뭐 텔레그램 주식 좀 많이 쓰시니까 그 다음에 밴드, 페이스북 여기에 지금 하루에 3번 자료를 올리거든요.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 정리해서 올리고
11시에 한국 업종들 이슈가 되는 것들 올려드리고 장 끝나고 나서 마감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거기 가입하셔도 돼요. 그냥 회사 이름 로피아 투자자금 해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11시에 방송에 로피 데이터 코너 하나 살짝 롤링하면 되겠다. 롤링. 개편하면서. 예. 어차피 나오는 사조니까. 네. 롤링하면 또 시스템 개발해야 되나요? 새로운 아나운서 높이 전폭으로 그렇지. 공부를 좀 시킬까요? 예. 한번 보내세요. 네. 교육에서 하시면 되죠. 뭐. 네. 교육 받고 그게 훨 낫죠. 본인한테도 사실은. 새 아나운서를 생각해요. 네. 로피 아나운서를 저희가 또 발굴 육성하는 걸로 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이게 시장에 또 새로운 뭐 에너지가 유입된다든가 예. 뭔가 좋은 약간 지금의 분위기하고 좀 달라지는 그런 좀 시그널이 잡힌다 하면 또 방송도 한번 해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한번 사람들한테 한번 좋은 자료도 한번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 보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가격대에 파동이 잡히면 바로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익률로만 얘기하는 수익률 대한민국 수익률 1위의 알고리즘 애널리스트 로피를 지금 코치하고 계시는 우리 이대우 대표님하고 함께 로피를 코치하는 게 아니라 로피를 하루하루 로피와 같이 공존하고 계시죠. 공생하고 계시는 우리 이대우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